6기 2년 동안 순천시는 생태도시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경제로까지 연계시키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아 과제로 지적됩니다. 민선 6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순천시는 광역행정을 강화해 의대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순천시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여수의 게장 백반 식당들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아쉽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파령대교 명칭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와 고흥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2년을 앞두고 저희 여수 MBC가 마련한 기획 보도, 오늘은 순천시 편입니다. 도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 속에서도 지역 경제로 연결될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정원이 된 순천만 정원에서 동천하구의 람사르 습지 지정까지 생태도시를 향한 순천시의 잇따른 시도는 국내 정원문화 확산과 함께 새로운 습지 관리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희귀동식물부터 시작하여 물새까지 다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계속됐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인 아고라 순천과 놀이기구 없는 새로운 놀이터인 기적의 놀이터,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문화예술재단 등이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민선 6기 2년 동안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자를 유치해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순천만 랜드 사업은 공무원의 사전 취업과 특혜 의혹 속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림미술관과 예술고 유치는 잇따라 실패했고 신대 배우단지의 난개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한 해 5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을 순천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순천만에 있는 이런 황금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민선 6기의 반환점을 앞둔 순천시가 앞으로 2년 동안 더 큰 순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시는 생태문화 수도를 지향하며 민선 6기 2년 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남은 민선 6기 동안 순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순천시가 민선 6기 남은 2년 동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순천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남 동부 지역의 문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남 동부 지역 광역 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첫 번째는 우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당면 문제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정말 전남 동부 지역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유치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동부 백만 지역민의 의료 균형 발전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전남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가운데서도 특히 전남 동부는 연 매출 120조에 이르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은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를 지향하면서요, 생태를 접목한 관광과 문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동안 순천시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 탄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주목받는 도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의 반열에 서 있고 또한 지난해 도시대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를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화예술에 접목되어서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자원봉사 그리고 기초질서가 성숙된 그런 시민의식이 하나로 이렇게 승화된다면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도시에서 문화예술이 접목된다면 아시아를 넘는 생태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네. 최근 순천시와 의회는 어떤 주력 사업들을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예. 끝으로 의회와 또 집행부, 순천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의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런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 기능, 감사 조사 기능, 또 의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고 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가 결국은 공공의 가치와 공동의 선에 봉사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집행기구인 시와 의회가 가지는 그런 기능들이 서로 고유의 권한과 책무에 성실히 수행해 가면서 오직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돌게장 식당 5곳이 적발됐습니다. 여수시와 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최근 여수시 봉산동 게장백반 거리에 있는 일반 음식점 14곳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 음식물을 재사용한 A 게장과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B 게장 식당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C 게장 음식점과 D 식품에도 원산지 미표시로 각각 과태료 40만 원과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수시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위험을 막기 위해 음식점들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명칭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지리정보원이 파령대교로 결정된 교량 명칭을 부결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전라남도가 지난 4월 여수 적금도와 고흥 영남면 사이 교량 명칭을 파령대교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타당성 심의를 벌여 명칭을 부결하고 전라남도가 다시 명칭을 심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심의에 앞서 적금대교 지킴이 지역민협의회는 오늘 국토지리정보원과 적금대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파령대교 결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행위라며 전라남도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양 폐기물로 꽉 차 있는 재활용 공장에 폐기물이 계속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재활용 공장은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입구 쪽 폐기물은 비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깊숙한 곳의 폐기물은 하늘 아래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법 규정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불편하다는 게 법을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야적을 이렇게 해놔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덮는 거죠. 이쪽은 안 덮어져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덮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은 법령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럼 또 빗겨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 창고 안은 선별 장비와 폐기물이 공간을 가득 차지하고 있고 창고 밖에도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 폐기물 더미 사이로 풀이 돋아날 정도입니다.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공장으로 가져와야 했던 그물과 부표 등 해양 폐기물들이 광주 도심에 야적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몰랐다면서도 작업 편의를 내세워 합리화합니다. 여수에서 그럼 거기까지 그냥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곧바로. 이걸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실어보자 그랬어요. 그걸로 갖고 온다 그랬어요. 폐기물 처리와 보관 상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어찌된 일인지 시정 요구도 제대로 못합니다. 시간이 급하다니까. 1년을 이걸 전부 분리를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전부 이거 하루아침 다 못 되네요. 이미 수거한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해왔던 이 업체는
최근 전남의 한 자치단체에서 500톤 넘는 해양 폐기물 처리권을 또 따내서 작업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변 하수 종말 처리장 악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웅천동과 신월동 경계에 위치한 하수 종말 처리장은 지난 2005년 준공돼 하루 11만 톤의 오폐수를 정화시켜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 2년 사이 인근 웅천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하수 처리장 악취를 호소하는 데다 또 다른 대규모 단지도 건설될 계획으로 있어 악취 민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악취를 해소할 하수 처리장 시설을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마을버스가 운행됩니다. 고흥구는 오는 30일부터 마을회관과 읍면 소재지를 왕복하는 23인승 마을버스 2대를 각 읍면별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것으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해 모두 3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역 MBC를 비롯한 40개 지역방송사의 지난 2014년 광고 매출은 3,800억 원, 3년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매출은 10% 감소했고 인력도 8.4%나 감축해야 했습니다. 올해 지역방송에 지원된 예산은 4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23억 원보다 늘었지만 100억여 원이 지원되는 지역 신문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많은 방송 채널과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가 줄어들고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역 방송의 경영 구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경영난은 제작 여건 하락, 다시 지역 문화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의 현실적인 개정과 지역 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문화 콘텐츠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지역성, 다양성 강화라는 고유한 기능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역방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과 지역방송인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광양시가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건립한 사라실 예술촌의 운영자로 지역 도예가인 조주연 씨를 선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예술촌 위탁 운영을 신청한 2개 팀의 운영 계획과 프로그램 구성 등을 평가한 결과 앞으로 3년간 위탁 운영자로 조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국비 등 모두 22억 원을 들여 올 초 사공리 일대에 예술촌을 건립했지만 지난달 9일 1차 선정 심의에서 적절한 대상이 없어 결정을 보류하는 등 운영자 선정에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전남과 전북 등 전국 4개 지역의 수산인 단체로 구성된 한국수산자원보존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남해와 서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으로 어족 자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존회는 이어 수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수협 위판장에서만 판매하는 강제 상장제를 부활시키고 해경 조직을 보강해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의 김갑섭 행정자치부 대전청사관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완도 부군수와 전남도 경제통상국장,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등을 역임했고 다음 달 1일 발령될 예정입니다. 현 김영선 행정부지사는 오는 30일자로 명예퇴직합니다. 한편 여수와 순천, 목포 등 8개 시군 부단체장도 다음 달에 교체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청소 용역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순천시 대행청소업체인 백진환경이 올해 2월과 장모 씨를 해고한 것은
장 씨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준 부당 노동 행위이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위탁 청소업체들의 최근 계속된 논란에 대해 행정 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의 암 발생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전남 지역 암센터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여수가 319명으로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순천 314.9명, 광양 294.1명, 고흥 28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11,159명으로 전년에 비해 6명 줄었으며 갑상선암과 위암, 폐암 등의 순으로 많이 발병했습니다. 순천시와 구례군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는 순환 투어버스 코스가 개발됩니다. 순천시의회와 구례군의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순천 서남사와 순천만 정원, 구례 사성암, 운조루 등 양지역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는 순환 투어버스 코스 개발을 제안하기 위한 공동 팸투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순천시의회와 구례군의회는 지난 3월 양시군의 문화관광 교류 협력을 위해 양시군 의회 특위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섬 지역 인권 침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전라남도가 밝힌 인권 침해 예방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원 관사와 보건진료소 등 안전 설비 강화, 통합 관사 설치,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입니다.